현상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술과 미디어의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음, 어? 기술이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란 생활에 유용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음, 내렸고, 여기에는 이제 현재의 기술은 행위나 방법 외에도 도구나 기계, 무형의 지식과 소프트웨어까지를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보시면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뜻이에요. 그리스에서 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아트하고 그다음에 스킬, 크래프트와 같은 개념들이 전부 테크놀로지로 이해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기술과 예술이 분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음, 과거 그리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과거에는 기술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더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란 생활에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다 그런 인간의 활동은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활에 유용하려면 뭐 창작적인 것도 있을 거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효율적으로 더 개선하는 행위도 있을 테고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뭔가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만든다. 근데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을 접목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아트냐 테크놀로지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 행위 자체가 다 생활에 유용한 것이면 테크놀로지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 테크놀로지를 재주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음, 기술이란 말은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고, 동양이면 이제 주로 중국 중심의 문화잖아요. 중국 중심에서는 재주로 본다는 거죠. 재주. 예, 재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성악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고명한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대중가요 부르면 좀 저속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개념이었던 거고, 본래의 의미를 보면 다 이 하나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그 뭔가에 대한 생산 활동을 하시면 참 좋은 거죠. 미디어의 개념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매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매체니까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미디어는 구글 미트가 미디어가 되겠죠. 예, 음,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연결해주는 테크놀로지 요소는 구글 미트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10시 51분인데, 이렇게 야심한 밤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에요. 네. 그래서, 네, 미디어의 특징에 또 의사소통의 매체가 있고요. 의사소통의 매체는 뭐 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수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미디어의 그 정의에 대한 범주에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 기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디어라는 거는 기술 쪽 입장에서 보면 통신이거든요. 여기는 다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들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근데 이 통신의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어떤 의미냐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네. 그래서 통신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프로토콜은 그 통신 규약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프로토콜은 외교 쪽에서도 많이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쓴다 많이 쓴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프로토콜이 중요해지는 통신에 대한 방법들이잖아요. 말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수신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트로 올려서 아트가 기술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게 아트로 올려서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창작물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아는 공학 용어를 막 써가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면 공학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양쪽의 프로토콜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이 아니라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소리죠. 제가 만약에 뭐라고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네, 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 사운드조차도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신호 또는 소리 그걸 이제 원틸 시그널 저희 이렇게 부르는데 원틸 시그널이면 그거는 이제 신호가 맞아요. 근데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원티드가 아니라 언원티드 시그널이 돼서 노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토콜을 맞추지 않은 통신은 그거는 노이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트의 범주에 넣어서 기술을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유튜브 창작물을 만드는 대상이 뭐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어쩔 TV 넣고 저쩔 TV 넣고 이렇게 요즘에 20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조어를 넣으면 그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노이즈가 되는 거죠. 네, 50대, 60대 분들한테는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나 속도로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제 통신 규약을 위배한 거가 됩니다. 네, 통신 규약을 위배하게 되면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이 수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성인데요. 이거는 50대, 60대 디지털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 맞춰가지고 속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죠. 그래서 밑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쭉 얘기가 나오죠.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미디어의 출연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당연히 함축해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튜브예요, 사실은. 네. 유튜브가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라는 거를 거의 한 10년 정도 세월 동안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기술과 미디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감각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교환 매체, 그다음에 교통 매체, 언어 의사소통 매체 이런 것들이 다 다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매체들을 양이 많다는 영어의 의미를 써서 매스 미디어라고 해요. 네, 매스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매스 미디어의 정의는 당연히 다중 의사소통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시면 미디어의 역사는 결국에 기술 변화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예를 들어요. 기록 문화를 갖고 얘기를 드는데 기록 문화가 미디어를 설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기록 문화가 태초에 있었던 거는 뭐 동양에서는 갑골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뭐 새겨가지고 상형 문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뭐
그 갈대를 꺾어서 종이처럼 쓴 파피루스가 있었고, 이게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은 또 쓰는 사람이 누군가 읽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미디어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종이가 나오고, 종이가 또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많이 변했잖아요. 뭐 처음에는 유선 통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무선 통신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발전을 해서 전화가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그것도 심지어는 이제 더 발전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바일 폰이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모바일 폰에서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모바일 폰 자체가 컴퓨터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또 변화가 돼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뛰어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쇄 기술, 전파 기술, 디지털 기술 이런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시면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멀티미디어에서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이게 다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문자만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음성도 가고 이미지도 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음성이나 영상이 다 동시에 다 전달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함축적으로 정리한 말이 뭐냐면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초연결입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스마트폰 가지고도 냉장고도 연결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자동차도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또 사람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넘어갈게요.